이쁨과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팀장인 나다. 그냥 하라면 해. 상사원일 때는 상사 욕도 하고 저 팀장은 왜 저럴까 하며 불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막상 제가 팀장이 되어보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싫어했던 상사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자괴감이 듭니다. 직원들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이 잘 따르는 리더, 매력적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미진 상담소에서 직장 상사에게 이쁨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이 방영된 이후에 오늘의 사연처럼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몇 분에게 공통적인 문의가 있었습니다. 야, 이쁨과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팀장인 나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분들의 고민은 대체적으로 이전에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또 경험한 대로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작동이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안 되는 듯 싶다. 어떻게 하면 부하들에게 신뢰도 받고 또 부하들이 공감하는 훌륭한 리더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전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팔로워, 즉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리더들이 이끌어야 하는 구성원들의 특성이 이전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단순한 전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이죠. 조직 내에서 달라진 구성원들의 모습을 세대 구분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원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대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의 특성을 구분할 때 가장 인생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 20대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 조직에서 이전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인 Y세대입니다. 즉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20대가 2000년대에 시작되어서 그러한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이후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엄청난 교육 그리고 취업 경쟁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실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특히 기업 조직 내에서의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저 잘 해내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질책보다는 칭찬과 인정으로 훨씬 동기부여가 되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전 세대가 조직 생활의 기본으로 꼽았던 관계라는 측면도 우선 실력이 성공의 기본이고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관계는 나의 선택에 의한 개인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회식 문화를 보면 성원들한테 늘 일정이나 아니면 날짜를 꼭 확인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나가 다 와야 되는 회식이 아니라 성원들한테 선택의 옵션을 주고 올 사람들은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는 그런 공지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리더십 상황 3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시 상황입니다. 리더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지시와 그에 따른 소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이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의 맥락에서 소통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요즘 세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그냥 하라면 해가 아닌 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리더가 구체적으로 소통해 줄 때 자발성은 커집니다. 또한 리더가 처음부터 일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한번 해가지고 와봐, 그냥 해봐 라는 고맥락의 지시를 했다면
지금은 세세하게 언제 어떤 수준까지 기대하는지를 소통해 주는 것이 매사가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요즘 세대들이 익숙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라 할지라도 반드시 양방향의 소통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시지만 내 생각은 무엇이지? 라는 대화의 초대로 그들이 지시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 아이디어가 많은 세대라서 지시의 내용이나 수행 방식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리더의 방식보다 좋다고 생각되면 주저없이 수용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시 관련 소통 자체를 그들이 선호하는 메시지 형태로 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황함이 없어야 되고 또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와 표현이어야 반복이 되어도 리마인드 정도로 인식하고 쫓긴다는 느낌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도 지시의 상호작용과 소통은 세세히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그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빠짐없이 포함하고 대신 장황함 없이 핵심을 늘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적시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라면 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적 피드백의 상황입니다. 리더가 부하들과 일을 할 때는 그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강하게 질책도 하고 또 본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적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아랫사람으로서 일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리더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무조건 야단치고 또 일과 후에 소주 한잔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루만져주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세대들은 공정과 정의라는 부분에 특히 민감하고 자신이 야단을 맞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리더의 감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은 수용되지 않을 뿐더러 리더십에도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블라인드라는 앱을 아실 것입니다. 블라인드라는 앱이 왜 생겼겠습니까? 사실은 이제는 블라인드와 같은 피드백 채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발전적 피드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적 피드백을 하려면 일의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관찰을 면밀하게 하고 또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마다 성과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씩 피드백을 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발전적 피드백은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는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또 구체적인 제안이 있는 피드백은 오히려 쿨하게 수용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인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성세대들이 살짝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칭찬만 해줘야 하고 너 잘했다만을 바란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본인들의 감정이나 느낌에 상처가 될 만한 피드백을 훨씬 덜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기성세대 때는 다자녀 세대였고요. 요즘 세대는 한두 명 자녀 세대이다 보니 부모들의 관심과 보호가 훨씬 증대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는 데에 익숙합니다. 칭찬해 주면 기어오른다 라는 기성세대의 편견에서 성장해온 리더들이 인정을 표현하는 칭찬이 그 사람의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칭찬에 매우 인색한 리더십을 자신도 모르게 보이게 됩니다. 즉 칭찬과 인정보다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라는 인정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조금 더 개방적으로 표현될 때
요즘 사람들은 훨씬 더 동기부여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잘한 것이 얼마나 전체에 기여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칭찬받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하에게 상사로서 또 리더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은 부하가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크면 컸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이 이전에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배우고 또 보아왔던 리더십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리더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을 집합적인 대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의 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나 다 통했는데 지금은 세대 간의 특성과 함께 구성원의 다양성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세밀한 고려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부하에게 이쁨을 받기 위한 키는 얼마나 세대의 특성이나 또 개개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세밀한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발현하느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리더가 하루에 직접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기 마련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밀한 리더십을 연습하고 또 펼쳐나갈 때 전체 부하들도 리더의 노력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가 구성원들의 차이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구성원들 역시 리더 개개인의 성장 배경과 그 차이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리더를 라떼나 또는 꼰대로 전제하기보다는 각각 리더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리더가 노력하는 모습을 성원하고 박수쳐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